반갑습니다. 공드림 기본 강의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인사말 삼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가장 큰 매력으로 느꼈던 것이 정규 학원의 강좌를 기반에 두지 않고 동영상 강의를 중심에 둔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저 때문에 모인 그런 수험생들이 아니라 학원을 보고 온 그런 수험생들이 기본이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의 지향이 맞지 않고 또 서로의 그 캐릭터가 조화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수험생들의 지향과 요구 이런 것들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뭐 제 강의의 기본 캐릭터가 깨질 수도 있고 이런 불편함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동영상 강의만을 그 중심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캐릭터가 맞는 그런 사람끼리 만나서 좀 더 효율성 높게 이렇게 학습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것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그 강의 들어보고 그러면서 나에게 맞는 그런 강의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이 높겠죠. 시험이라고 하는 목표, 정해진 지점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다가가는 과정은 뭐 여러 가지 방식,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도달할 수 있을 것인데요.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좀 두루두루 섭렵해 보시고 또 그 중에 맞는 것을 찾아서, 그리고 그것이 이 강의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서 단기간에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일이죠. 그런 과정에서 나는 그 뭐 이 과목이 취약하다, 또는 나는 뭐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보는 것에는 좀 그 성적이 좋지 못했다, 뭐 등등 뭐 이런 이유로 시작부터 좀 굉장히 그 소극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랜 기간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공무원 시험이 아주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시험 수준 자체는 낮은 수준의 시험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고 하다 보니까 합격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폭넓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객관적으로 시험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과목, 그리고 한 과목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공부할 내용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개인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합격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 친구는 도저히 공부할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예단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집안 형편도 좋지 않고 해서 뭐 그 공부한 기간이 총 3년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육체 노동이 심한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몇 달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또 돈이 좀 모이면 몇 달 공부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공부하든, 그리고 심지어 머리도 나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뭐 그런 수험생이었는데 2년 반 좀 넘어서 3년 안 되는 그 정도 기간에 지방직 시험에 합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그 생각을 가질 만큼 그런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합격 못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공부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맞춰가는 게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 스타일을 찾아서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고,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뭐 이런 사례가 있어요. 학원에 그 한 친구가 공무원 시험을 상담하기 위해서 왔는데 관심도 없던 친구랑 같이 둘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둘이 학원에서 권해주는 대로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모의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원래 공무원 시험에 관심을 가지고 상담하러 왔던 친구는 국어 65점이 나오고,
그리고 전혀 관심도 없었던 이 친구는 50점이었던가 아무튼 그 절반 수준도 채 안 됐던가 하는 그 정도 점수가 나왔다고 해요. 50점이라는 그 점수를 받은 이 친구가 화가 난 거죠. 자기 점수에.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도전의식을 갖게 되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정작 합격은 이 친구가 더 먼저 합격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국어에 대해서 정말 중고등학교 때 싫어했다고 하는, 그래서 학원 처음 왔을 때 성적이 뭐 55점, 50점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던 친구인데 일정한 기간 공부를 해서 95점 맞고 전체 시험에서는 합격을 했고,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대학에서 국문과 전공인,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처음 왔을 때부터 기본 점수가 75점 뭐 이 정도 나오고 했던 이런 친구가 뭐 2년, 3년 공부를 하는데도 점수가 85점 선에서 고정되는, 그래서 국어가 전공이었는데도 85점을 넘지 못하는 이런 상태 계속 반복되고, 뭐 다른 과목도 여의치 않았는지 합격이 계속 미뤄지는 뭐 이런 수험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뭘 말하는가? 국어라고 하는 것이 그 국문학이라는 이런 것과도 같지 않고, 또 전공에서 배우는 것과 우리가 교양으로서, 교양 과목으로서 시험에 응시한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시험의 제도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국어가 문과 성향의 과목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과 성향의 수험생들이 오히려 점수 따기가 더 좋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시험이란 제도적 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머리도 흔히 두 종류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학자처럼 연구하는 머리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 이 공무원 시험처럼 시험을 보기 위한 머리가 따로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합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시험 보는 머리가 될 수 있도록 내 공부 습관을 바꿔주는 것, 시험이라는 틀에 맞춰서 내 학습 과정을 짜고 자료를 활용하는 이런 과정이 따라가야 한다는 건, 그러지 않고 중고등학교 때 나는 뭐 공부 안 해도 90점은 나왔으니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든가, 나는 뭐 국문학이 전공이니까 라고 한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고, 또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잘 찾아서 그렇게 노력을 붙여간다면은 충분히 짧은 기간 안에도 성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합격선에 필요한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학원가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수험생들 층을 이렇게 피라미드형 그림으로 표시해 본다면은 다수의 수험생들은 여기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바꿔 이야기하면 이게 돈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 포인트를 여기에 맞추는 것이 학원의 일종의 암묵적인 룰로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강의할 때 끊임없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쉽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쉽다. 근데 과연 그럴까? 그것은 돈의 논리이지, 그것이 진정 합격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꼭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상층, 어차피 강의 안 들어도 혼자 합격할 수도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는 것, 이것도 역시 어울리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의에서 만나야 될 접점을 어느 정도 위치에 놓을 것인가, 그것은 합격선에 맞춰서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합격선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너무 낮게 쉬운 것만을 대상으로 쉽게 가르치는 이런 방식이어도 안 될 것이고, 또 너무 어려운 것만 다룰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만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조금만 노력을 해도 기본적으로 채워질 수 있는, 뭐 그것이 50점에서 한 70점 정도 구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70점
0점에서 90점까지 이 구간을 끌어올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이 강의의 중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강의로 건드리든 일단 합격선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고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강의에 임하는 기본 틀입니다. 전체적인 과정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대단원으로 나누어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문법, 국어생활, 뭐 한자 그리고 실용문이라고도 하고 글과 독해라는 부분이 있고 또 문학이나 국문학사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문학사라는 단어는 뭐 서울시만의 전문 영역이라 할 수 있겠고 서울시도 이제 시험 출제 방식이 바뀔 것을 많이 고민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만약 바뀌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면은 아마 이것이 없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시험의 공통 부분이 되는 이 부분만을 늘 공부의 중심축으로 삼다가 서울시 시험도 봐야 되겠다 한다면은 서울시 시험 앞두고 2달 정도 기간에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이런 방식으로 배정하니까 하면 모든 시험을 좀 무난하게 치러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문학이라고 하는 가장 큰 딜레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 문학은 공무원 시험에 문학 문제라는 것은 없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중고등학교 때 국어를 배워왔던 사람도 그렇고 대부분 국어하면 문학이라고 하는 이런 정서적인 무게중심이 이쪽에 쏠려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있어요. 문학이 시험 문제의 출제 재료로 채택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을 찾아가는 과정, 발문 유형, 질문의 의도 이것이 과연 문학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무원 시험을 치러서 공무원에 준비된 사람을 뽑고자 한다. 근데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요건, 그것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문학적 소양이 어느 정도인가 라는 것은 공무원 시험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표방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는 이 국어 영역의 대단원을 셋으로 이야기한다면 어휘지식 부분이 제일 밑바탕에 있고요. 그 어휘지식을 밑바탕에 두고 그 위에 표현의 측면과 이해의 측면.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세 개의 대단원이라는 거죠. 어휘지식, 표현, 이해. 그 표현과 이해의 매개 자료, 시험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 매개 자료. 그것은 고전문일 수도 있고 현대문일 수도 있고 실용적인 글일 수도 있고 문학적인 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출제의 재료인 것이지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문학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걸 아는 게 중요하겠고, 그래서 이걸 중심축으로 해서 공부하되 서울시험 직전에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전체 일정을 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완강체계라고 한다면 이 완강체계를 바탕에 두고 핵심 특강 형태로 뭔가 좀 부분 주제를 잡아서 다루는 게 효율적일 만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연습. 내가 이론을 정리하고 이해하고 그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습이 돼서 어떤 상황에서든 시험 문제로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런 기본 강의를 중심축으로 해서 크게 이제 시험 직전에 문제풀이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랬을 때 기본 강의와 실전 모의고사 이게 이제 큰 축이라고 한다면 그 중간 단계 징검다리 과정으로서 단기간에 전체 과정들을 쭉 섭렵해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할 만한 조건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200대 출제 항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어 전 범위를 제가 100개의 강의 주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대라고 하는 것은 그 100개 영역 안에서 시험 문제 유형으로 다시 세분화한다면은 좀 소항목을 쪼개서 200개 정도 항목으로 나누면 웬만큼 모두를 포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권해보는 영역입니다. 그 외에 기본적으로 제가 전체 국어의 범위를 이렇게 문학사 부분도 양을 좀 많이 압축적으로 줄여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문학 자체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제의 재료로서 활용되는 것이지 문학론, 시이론, 소설이론 이 부분이 공무원 시험의 중심축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들을 중심축으로 하면서 재료로서 좀 더 맛보게 하는 문제풀이 연습을 좀 몇 개 더 추가해가는 그런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 이 전체 영역을 대략 100개 항목 정도로 제시를 해서 그중 이렇게 표시된 부분 절반 이하로 대략 40강 조금 넘게 정리를 한 것인데요. 전체가 100개 항목이라고 한다면 그 절반 50개 이하의 항목만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도 점수는 50점이 되는 게 아니라 90점 이상이 확보될 수 있는, 전체 분량의 절반 이하예요. 그런데 점수는 90점 이상이 충분히 이 부분만 가지고도 획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이걸 중심축으로 해서 정리를 해가도록 할 것이고요. 네,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원리 강의를 중심축에 두고 그 단원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이런 방법으로 정리해 주는 게 좋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문제풀이보다는 연습, 그러니까 예문 연습 또는 스피드 퀴즈 이런 형태로 빠르면서 좀 다양하게 구석구석 내가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하는 것도 문제를 통해서 보완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연습이 더 필요한 그런 단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단원 특성에 맞게 기본 원리 강의를 중심축으로 해서 연습과 스피드 퀴즈로 처리할 부분 또는 문제풀이로 보완할 부분,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요 세 가지 양식이 통합이 된다면 충분한 성과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강의 중심축으로 이 부분을 핵심에 놓게 될 것이고, 전체 강의를 100강 중에서 핵심 42강 이렇게 뽑아서 말씀드리는데,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42강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 핵심에 들지 않는 나머지 자투리 항목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이론을 원리적으로 좀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이 원리 강의 이런 것들 필요 없이 바로 문제풀이, 여러 가지 대표적인 문제 유형으로 정리하면 그것으로 그 진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 항목에 따라서 특성에 맞게 이렇게 방식을 준비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짤막짤막하게 또 매 강의 앞쪽에, 모든 강의는 아니지만 중간중간 짤막하게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 또 3분 한자, 이 한자란 부분은 따로 공부하기가 좀 지루할 수 있고 어렵다고 느끼는 좀 심리적인 벽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쪼개서 매 강의 조금씩 쪼개서 앞부분에서는 부수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부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뒷부분에서는 핵심적인 한자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짧게 매 시간 분산하는 그런 정도로 좀 심적 부담을 덜어가는 방식으로 강의를 편성할까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강의 체계가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것과 잘 맞을 수 있도록 좀 맞춰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짜여지고 나면 그 뒤에는 좀 더 효율성 높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을 강구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분 뭐 무료 강의 시간에 다뤘던 그런 부분들은 무료 강의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게 좀 맡겨두고, 핵심적인 기본 강의에서는 좀 더 우리에게 목표 점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점수대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틀로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